오늘은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반기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를 또 심도 깊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W자산운용의 노현복 상무 모셨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5월 말이면은 사실 증권사에서 하반기 증시 전망들 다 내놓고 있는데 대부분 살펴보니까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그 하반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어떤 이슈들이 또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증시 전망에 대해서 우선 이제 크게 매크로와 실적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요. 우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우리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차지하는 지수는 크게 합산 기업 이익과 이 멀티플인 PER로 제가 계산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멀티플 PER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지표에 비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업의 합산 이익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매크로랑 실적을 이제 동시에 살펴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공급망 이슈, 코로나 이슈, 중국 봉쇄 이슈 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금리 역시 같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반대로 이 중요한 지표인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이제 작년 대비해서 완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역시 과거에 인플레이션과 금리 추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반기에서도 이 지표가 중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우선 금리 같은 경우에 작년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조금 더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주요 지표인 CPI 같은 경우에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매월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이제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가 완화가 돼서 매크로에 대한 전망은 저희가 지금 괜찮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크로와 같이 기업의 실적된 부분도 저희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합산 이익을 이제 많이들 이제 보시는데요. 네. 저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섹터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섹터를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에 대한 시가총액을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IT, 2차 전지, 바이오,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IT, 바이오, 의료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수의 공통점인 IT, 2차 전지, 바이오의 비중이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이 주요 세 가지 섹터에 우리의 이제 전망이 좀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섹터에 대한 전망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작년도에 이제 그 올해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 작년도 주가 수익률이 안 좋았었는데요. 반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제 기대가 됐듯이 공급망이 좀 이제 완화될 것이라는 이슈가 있고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됨에 따라 이제 어느 정도 주가도 좀 선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AR, 그 VR 기기라든가 아니면은 챗 GPT 같은 신기술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제 GPU의 수요가 올라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와 좀 어느 정도는 좀 연관된 게 또 메모리 수요에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에 좀 주가의 변동성은 있지만 향후 3년 동안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가장 높은 섹터입니다. 그래서 중장기로는 이쪽 섹터는 지속적으로 전기차의 침투율이 확대가 되고 관련된 셀, 소재 업출의 그 캐펙스랑 매출, 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이제 많은 이슈들이 좀 얽혀서 좀 작년도에 좀 주가도 부진했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사실 주요 기업들, 시밀러 업체랑 상위 제약 업체들의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고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오는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요 섹터들의 전망도 괜찮은 상황이고 그래서 매크로와 이제 이런 실적들을 종합해 봤을 때 물론 작년 대비 올해 주가가 오른 것도 맞지만 작년보다는 훨씬 더 주식을 이제 운용하기에 좋은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긍정적인 섹터들 보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수 자체도 또 긍정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2차 전지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영업이익률과 관련해서 또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향후 이제 섹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의 성장률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기업의 시가총액은 순이익의 멀티플인 PR을 곱한 것이고요. 이러한 순이익,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가령 특정 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네. 주가가 바로 반등하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평균 30% 하락을 했었는데요. 네. 그 와중에도 2차 전지, 의료기기, 엔터처럼 영업이익이 성장이 그 와중에도 또 좋았던 기업들은 주가가 오히려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영업이익의 성장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도 이러한 부분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올해 상반기에도 가령 예를 들어서 또 엔터, 의료기기,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의 개선이 많이 되어서 올해 주가 흐름도 좋은 상황입니다. 몇 가지 좀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네. 그 이제 우선 섹터 수익률인데요. 우리 이제 주요 섹터들의 영업이익 성장률과 올해 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이제 비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던 주요 섹터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런 섹터들 중에서도 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에서 셀 소재는 좋았는데 네. 뭐 전해액 같은 업체는 좀 일시적으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제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영업이익 성장률에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좋은데 조금 더 짚어주실 만한 섹터가 있다면 짚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좀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좀 주목할 부분은요. 네. 이제 총 저희가 3가지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가령 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지거나 침투율이 지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우리 점유율이 증가하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엔터, 의료기기와 같은 섹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턴어라운드, 즉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에서는 작년도에 자동차 기업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올해부터 바이오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도 저희는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러한 새로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신제품이 나오거나 함에 따라서 관련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AI, 로봇, 그리고 코로나 때는 이제 진단기기도 이제 그런 경험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기업들은 다 이제 기업의 실적에 결국 이제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주목하자고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제가 조금 더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렇게 이제 좋은 영업이익 성장을 보여준 기업들은 주가가 또 많이 올라 있는 것도 맞아요. 맞아요. 대신에 이렇게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그래도 이렇게 영업이익 성장하는 기업들에서 계속 기회가 발생을 할 거고 만약에 펀더멘털 이슈와 무관하게 주가를 하락을 하면은 네. 예를 들면 그때는 저희가 이제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예상되는 영업이익보다 향후에 하반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네. 되면은 그런 기업들은 또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쭉 이렇게 수익률과 영업이익 성장률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섹터별로 또 넘어가야 할 것 같거든요. 하반기에 유망하게 생각하시는 섹터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저희는 엔터 산업을 또 대표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엔터가 좋을 네, 것이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영업이익률이 무려 70%가 성장을 했고 네.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3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요 팬덤 지표인 앨범 판매량이 고성장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콘서트 매출과 굿즈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진출 관련된 부분인데요. 미국 진출이 관련되면 이게 좀 저희가 집중한 이유는 전체 음원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를 육박합니다. 네. 그리고 국내 아티스트들이 미국에서 노출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미국에서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직접 진출을 하게 되는 사례가 이제 JYP와 그 하이브 같은 사례가 있을 텐데요. 거기서 만약에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주게 되면은 또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 부분은 저희 추정치에 별로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아직 경험을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 저희는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제 플랫폼, 가령 하이브 같은 대형 플랫폼이 연간 매출이 3천억 정도인데요. 아직 영업이익은 BEP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유료화를 지금 좀 진행을 하고 계셔서 이 부분도 실적에 기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엔터 산업들은 이제 앞으로도 좀 구조적으로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엔터사들의 그러니까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큰 발전이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앨범도 지속적으로 판매가 증가할 거고요. 콘서트도 이제 정상화가 되는 구간이라서 내년도엔 더 큰 콘서트 매출을 증가하고 있고 네. 신규 구 아티스트 다 너무나 앨범 판매가 잘 성장을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미국 진출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지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탑픽 종목을 여쭤봐도 되나요? 탑픽은 저희는 아무래도 대표 기업인 하이브를 선호하고 있어요. 미국에도 익스포저가 있고 앨범 판매에도 익스포저 있고 플랫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도 워낙 큰 기업, 대표 기업이어서 아무래도 하이브를 좀 저희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엔터즈 여전히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 대표적으로 하이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유망한 섹터는 어떤 쪽 꼽고 계세요? 네, 저희가 엔터가 이제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의료기기 역시 올해 영업이익률이 약 50%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또 의료기기는 특징이 미용기기, 임플란트, 그리고 뭐 보톡스라든가 의료 AI 등등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 이익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좋게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침투율이 확대해 왔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침투율이 80%이고 선진국이 30%, 신흥국은 아직 10%밖에 안 되고요. 중국은 5% 이하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런 중국 쪽, 신흥국 쪽에 임플란트 침투율이 지속을 성장할 거고 또 선진국에서도 아직 침투할 룸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임플란트도 저희가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는 특히 디지털 덴티스트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덴티스트리, 즉 치과 쪽에서 디지털화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쪽은 예를 들면은 저희가 보철 작업을 할 때 저희 스캐너 제품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디티라는 기업이 2019년 대비 22년까지 3년 만에 매출이 4배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디지털 침투율이 아직 낮은 상황이고 이쪽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디지털 덴티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좋은 성장을 보여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령 레이페이스라는 이제 교정 관련된 디지털 제품이 작년 하반기에 출시가 됐는데요. 네. 올해 3월에 IDS라는 글로벌 국제 덴탈 전시회에서 굉장히 큰 전시회입니다. 한 1,700개 업체가 참여한 전시회인데요. 여기서도 좋은 호응을 얻어서 하반기에 만약에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진다면 또 좋은 영향을 보여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성과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또 52주 최고가 경신 행진을 맞습니다.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도 또 신규 매수 관점에서 유망하다라고 보고 계신 탑픽 기업 어떤 곳이 있습니까? 탑픽 기업은 저희는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리 관련된 저희 레이라는 기업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하반기에 신제품이 또 기대가 되는 메가카티라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를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 기업도 워낙 관절염 시장이 환자 수가 400만 명이나 되는 굉장히 수가 큰데 가령 과거에 콘주란이라는 19년도에 이제 신제품이 나오면서 이제 이러한 제품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 부분도 한 3년 만에 매출이 약 3, 4배 정도로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반기 유망 섹터 한 가지 더 알려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저희는 바이오 기업도 좀 하반기에는 좀 오히려 좀 좋은 기회로 보고 있어요. 여기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작년도에는 각종 자금 조달 이슈나 그리고 금리도 상승하면서 좀 이쪽 섹터가 좀 많이 어려웠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상위 제약 그리고 시밀러 업체들의 영업이익 성장이 상승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특히 영업이익 전망이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27%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실적 성장이 뒷받침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신약이 좀 많이 좀 부재했었는데요. 가령 엑스코플이라는 미국에서 출시한 뇌전증 치료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침투율이 증가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초가 되면은 또 레이저티닙이라는 이제 블록버스터를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 이제 데이터를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그 데이터도 잘 나오게 되면은 비소세포 폐암이라는 이제 큰 시장을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데이터가 좋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렇게 이익이 개선되는 점, 그리고 이런 신약 관련된 추이도 좋은 점을 들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이쪽 섹터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섹터는 좀 주가가 또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요. 오히려 저희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 섹터의 또 영업이익 성장률 전망을 쭉 정리를 해오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가장 유망하게 어떤 기업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 기업들은 사실 좀 이제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대표 기업이고요. 그렇죠.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도 사실 시밀러 관련된 기존에 침투한 시장이 50조였는데 내년부터는 시밀러가 또 많은 그 제품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규모도 150조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한미, 유한양행, SK바이오팜 다 전반적으로 골고루 실적이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네, 골고루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반기에 증시 전망에서부터 유망하게 보고 있는 섹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W자산운용의 노현복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